네, 안녕하세요. 일반 물리학 및 실험 조교 박창현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진행할 실험은 휘스턴 브릿지를 이용한 전기 저항 측정이라는 실험인데요. 우선 이 실험의 목표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휘스턴 브릿지라는 회로를 이용해 모르는 어떤 미지 저항의 저항값을 알아내자 라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알아낸 모르는 미지 저항의 저항값을 멀티 테스터를 통해 측정한 값과 일종의 이론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비교해서 오차를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실험을 분석하는 게 이번 실험의 목표이고요. 우선 이번 실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된 회로가 있다고 할 때 15옴 저항 양단에 5V의 전압원을 연결하였을 때 5V의 플러스 단은 당연히 5V가 걸려 있겠죠. 그리고 그 5V는 도선을 따라서 쭉 저항의 왼쪽 연결 부분까지, 도선은 저항이 없는 이상적인 도선이라고 생각할 때 5V를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부 5V의 전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압원의 오른쪽 부분은 0V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원 양단의 전위차가 5V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원은 5V를 공급해주고 있는 것이고, 자, 마찬가지로 도선을 따라 쭉 저항의 오른편까지는 전위가 0V입니다. 그리고 옴의 법칙이나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학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항 내부에서 5V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왼편 5V와 오른편 0V, 그렇기 때문에 차이 5V만큼이 저항에서 전압 강화를 통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제가 여기를 안 바꿨는데, 네, 만약에 여기가 15옴이 아니라 20옴이라면, 연결된 저항이 20옴이라면 전압 강화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자, 마찬가지로 5V 전압원을 공급하였을 때 회로의 왼편 도선은 5V, 오른편 도선은 0V의 전위를 가지게 되겠고, 연결된 저항이 15옴이든 20옴이든 얼마던 간에 저항에서는 5V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는 옴의 법칙으로도 간단히 설명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상태에서의 전압 강화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회로의 맨 왼쪽 도선은 회로의 맨 왼쪽 도선은 5V의 전위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도선은 0V의 전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직렬로 연결된 저항을 통틀어서 나타나는 전압 강화는 5V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러면 저항 각각에서 나타나는 전압 강화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느냐? 마찬가지로 옴의 법칙을 통해 간단히 구해낼 수 있죠. 각각 2.5V, 2.5V씩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저항과 저항 사이, 바로 이 부분의 도선은 5V에서 2.5V가 떨어진
전압이 줄어든 2.5V의 전 위익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직렬로 연결된 저항들이 각각 다른 저항값을 가지고 있을 때 전압 강화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왼쪽은 5V의 전위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은 0V의 전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항의 B가 4대 1이기 때문에 40ohm의 저항에서는 4V만큼의 전압 강화가, 10ohm의 저항에서는 1V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전체 총 5V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저항과 저항 40ohm과 10ohm 사이에 있는 이 도선은 5V에서 4V만큼이 감소된 1V의 전 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네, 다음으로는 회로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또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입니다. 각각 10ohm, 40ohm, 40ohm, 10ohm의 저항이 연결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5V 전원을 공급해 주었을 때 각각 지점에서 전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전압 강화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도선은 전부 연결되어 있으므로 위쪽 10ohm의 왼편과 아래쪽 40ohm의 왼편 모두 5V의 전 위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위쪽 40ohm 오른편과 아래쪽 10ohm 오른편 모두 0V의 전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위쪽 회로부터 볼 때 저항의 P가 1대 4이기 때문에 꺼져버렸네. 네, 5V, 0V 그리고 여기서 1V만큼의 전압 강화 40ohm에서 4V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총 5V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요 사이에 있는 도선의 전 위익 값은 5V에서 1V만큼이 감소된 4V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 회로에서는 이번에는 저항의 B가 4대 1이기 때문에 40ohm에서 4V만큼의 전압 강화, 10ohm에서 1V만큼의 전압 강화, 총 5V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이에 있는 도선의 전 위익 값은 5V에서 4V만큼이 감소된 1V의 전위를 가지게 되겠죠. 자, 만약 이 상황에서 각각 저항 가운데에 있는 도선을 서로 잇는다면 위쪽은 4V, 아래쪽은 1V이기 때문에 3V라는 전위차가 발생하게 되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길 도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 도선으로 연결된 모든 부분이 전위값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전압 강화와 전류량은 달라지게 되겠지만, 우선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전위차가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저항값을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각각 20ohm, 80ohm, 20ohm, 5ohm으로 바꿨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때
저항의 절대값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저항의 비가 중요하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위쪽 회로는 20옴, 80옴이더라도 그 저항들의 비는 1대 4. 따라서 20옴에서의 전압 강화가 1V, 80옴에서가 4V. 따라서 사이에 있는 도선에서는 5V에서 1V만큼이 감소된 4V의 전위값을 가지게 되겠고, 아래쪽 회로에서 이번에도 4대 1의 저항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옴에서 전압 강화 4V, 5옴에서 1V. 그래서 방금 전 상황이랑 같이 1V의 전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처럼 저항의 절대값이 바뀌더라도 그 비가 같다면 사이에 있는 도선들 간의 전위차는 같게 나오게 되겠죠. 3V, 4V와 1V의 차이이기 때문에. 다음 회로입니다. 이번에는 위쪽 회로의 저항비가 80옴과 20옴으로 4대 1. 아래쪽도 20옴과 5옴으로 4대 1. 따라서 마찬가지로 전압 강화 4V와 1V, 4V와 1V, 도선 사이에 있는 도선의 전위는 5V에서 4V 뺀 1V,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5V에서 4V 뺀 1V의 전위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위쪽 도선과 아래쪽 도선의 전위가 같죠? 이 상태에서 전류계를 양쪽 도선에 연결하면 전위가 같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네, 우리는 이렇게 4개의 저항, 그리고 그 저항 사이에 있는 도선에 전류계를 연결하여 전류가 흐르지 않는 지점을 찾아서 저항의 비를 통해 모르는 저항의 저항값을 찾아낼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3개의 저항을 알고 하나의 저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쪽과 이쪽 도선 사이에 전류계를 연결하였더니 전류가 0이 되었다. 그럼 이 모르는 저항값을 알 수 있겠죠? 자, 아래쪽 저항이 4대 1의 저항비를 가지기 때문에 위쪽 저항도 4대 1의 저항비를 가져야 연결한 전류계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테고,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가 같은 전위값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 80옴이니까 4대 1이면 네, 미지 저항값이 20옴이란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이는 게 휠스톤 브릿지 회로의 회로도입니다. 대각선으로 마름모꼴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회로를 풀어서 표시하게 되면 방금 표현했던 병렬로 연결된 회로와 같은 모습이란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이 우리가 실험에서 사용할 실험기구의 사진이고, 이 실험기구에서도 앞서 보셨던 각각 RK, RX, VR1, VR2 4개의 저항과 그 사이를 잇는 전류계, 그리고 볼테지 소스가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은 5V 전압을 가지고 설명했지만 실험기구에 있는 전원은 2V이니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실험기구의 RK 저항은 각각 100옴, 1kΩ, 5kΩ, 10kΩ, 20kΩ을 다이얼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RK 저항은 우리가 아는 값이고, 우리가 모르는 저항은 RX 저항으로, RX 저항 역시 다이얼을 통해 여러 저항들을 선택해 줄 수 있지만 이 값을 알려주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는
휘스턴 브릿지 회로를 통해 Rx 저항값을 찾아내고 그 Rx 저항값을 멀티미터로 읽은 값과 비교해서 오차를 분석할 건데요. 자, 그리고 VR1과 VR2 저항은 여기 보이시는 손잡이를 이용해 VR1과 VR2 슬라이드형 가변 저항 값을 조절해 줄 수 있는데요. 내부 회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RK와 RX가 위쪽 회로에 있고 아래쪽에 슬라이드형 가변 저항이 있을 때 슬라이드 손잡이를 조절함으로써 검유계가 연결되는 지점을 슬라이드를 통해 바꿔주게 되고, 그러면 저항값은 어떤 물체의 저항값은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저항이 있을 때 그 길이를 조절해 줌으로써 저항의 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R1과 R2, VR1과 VR2죠. VR1과 VR2가 각각 어떤 절대값을 갖는지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B를 가지고 B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비율로 가지고 RK와 RX의 비율을 통해 모르는 저항 RX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험을 통해서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0A일 때 VR1과 VR2의 비율이 1대 4이다. 그리고 RK를 1kΩ으로 세팅을 했다 할 때 RX를 계산해 보면 1대 4니까 RK와 RX의 비율도 1대 4가 돼야 되죠. 따라서 RX가 4kΩ이 돼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르는 저항 RX의 값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기구를 자세히 보시면 VR1과 VR2를 측정할 때 단위를 볼티지로 측정하게 되죠. 총 2V의 전압을 걸었으므로 VR1과 VR2를 통해서 감소된 전압 강압 값은 2V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2V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따라서 얘의 저항값의 비와 각각 양단에 걸리는 전압 강하의 비는 같기 때문에 전압을 VR1과 VR2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해서 VR1과 VR2의 저항 비를 역으로 계산해내게 되는 거죠. 실험서에 나와 있는 실험 방법으로는 슬라이드 저항 조절하는 손잡이의 위치를 읽어서, 왜냐하면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니까 슬라이드 손잡이의 위치를 읽어서 그 위치가 비율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그 VR1과 VR2의 저항비를 알아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두 가지 방식 모두 데이터를 측정해 가지고 올려드릴 테니 각자 알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중 하나를 택해 쓰는 게 아니라 서로 모두 모든 방법으로 비교를 해보고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론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실제 실험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